안녕하세요, 전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 물건은 용인에 있는 54평짜리 아파트인데 여기가 최저가가 3억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3억대로 나온 이유는 2년 전에 감정을 했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2년 전 시세로 나온 겁니다. 지금 해당 물건 같은 경우는 전세가보다도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만 나도 돈을 버는 구조인 거죠. 더군다나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해줘 홈즈에서 나왔던 아파트라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먼저 로드뷰로 해당 단지를 보시면 우선 외관상으로는 엄청 깔끔한 화이트 톤입니다. 그 다음 건물 구조나 이런 것만 보셔도 엄청 옛날 집은 아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단지 맞은편으로 해서는 이쪽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이기 때문에 전부 다 뻥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지어진 1290세대짜리 아파트고, 아파트 이름은 여기 적힌 탑실마을 대주피올의 2단지입니다. 그러면 해당 단지를 지도로 한번 보시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아파트고, 여기 주변으로 해서는 도보권으로 갈 수 있는 초등학교가 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지금 이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여기랑 가까운 마트는 어딨냐면 이쪽에 코스트코가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차 타고 5분 정도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마트도 이쪽에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를 위성뷰로 한번 보시면 이쪽 주변은 전부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 단지 주변으로 해서 공기나 이런 거는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여기 단지 주변으로 해서는 이렇게 타운하우스들이 군데군데 보이는 걸 아실 수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르노 삼성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삼성 SDI 본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도를 조금 축소해서 해당 입지에 호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우선 해당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는 지하철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 위에는 보라동이고 여기가 한국민속촌이 있는 거죠. 다만 여기에 한 가지 호재가 어떤 게 있냐면 바로 분당선 연장이 있습니다. 이 분당선 연장 같은 경우는 기흥역에서 이쪽 보라동을 거쳐서 동탄까지 연결되는 분당선 연장인데, 아마 지하철역이 이쪽에 보이시는 한국민속촌역이랑 이쪽 코스트코가 위치한 이쪽 근처로 역이 생길 걸로 보여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분당선이 연장되면 어쨌든 여기 단지도 호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이거 말고는 여기 주변으로 해서는 호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해당 단지의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면 해당 물건 번호는 2020 타경 11802입니다. 자, 여기 2020만 보셔도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20년도에 감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하고 있고 탑실마을 대주피올의 2단지입니다. 난 동호수 같은 경우는 202동 805호이기 때문에 동호수 상당히 나쁘지 않죠. 8층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는 토지 면적이 39평이고 건물 면적이 45평입니다. 자, 전용 면적만 45평이기 때문에 공급까지 합치면 54평 정도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것만 보셔도 내부가 엄청나게 넓은 걸 아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토지 면적을 보시고 아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게, 건물 면적 대비 토지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건 어떤 걸 뜻하냐면 바로 여기가 용적률이 낮다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고, 요것도 뒤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적률이 낮으면 어떤 게 좋은 거죠? 나중에 여기 아파트가 노후했을 때 이 재건축 사업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토지랑 건물 일괄 매각이고 여기에 감정가는 3억 9천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용인시에 54평짜리 2009년도 아파트가 지금 3억 9천에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단지에서 202호는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뷰로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여기가 202호고 이 중에서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요 공간이 아마 요번에 경매 매물로 나온 물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성 사진으로만 보셔도 여기 단지 내부의 녹지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원 면적이 상당히 넓죠. 이 정도면 건폐율이 상당히 낮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항공뷰는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찍은 걸로 보여요. 그래서 위치는 한 요쯤 될 것 같고, 여기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금 이쪽에 초등학교가 만들어졌나 보네요. 그 다음 여기가 르노 공장이고 여기 밑에 쪽이 코스트코, 그 다음 이쪽에 호수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평면도를 보여드리면 전용 면적만 148, 그 다음 공급 면적이 180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 방이 3개가 있고 나머지가 전부 다 거실이랑 주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거실이 얼마나 넓은지 대략 짐작 가실 테지만 지금 여기 거실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13m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엄청 넓고 욕실도 보시면 구조만 보셔도 거의 방 하나 사이즈죠. 그래서 욕실도 엄청 크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호갱노노를 통해서 여기 사시는 분들 얘기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신 것처럼 구해줘 홈즈에서 왔다 갔죠. 그래서 붐씨가 여기서 촬영을 하고 간 거고, 그 다음 여기 입주민들 사진을 보시면 안에 내부 조경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요. 내부 조경이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는 이런 곳도 있고, 그 다음 여기는 아까 전에 맞은편에 있다던 타운하우스네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랑 타운하우스랑 두 단지가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데 이 가격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이 아파트의 기본 정보를 한번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용적률이 137%입니다. 상당히 낮고 나중에 여기 단지가 노후해서 재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재건축 사업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건폐율 7%, 엄청나게 안에 녹지가 많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 주차 대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가 총 1290세대인데 총 주차 대수가 2952대, 3000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당 거의 2.28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주차난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살기는 정말 쾌적하고 좋은 아파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럼 시세를 한번 확인해보면 여기는 180B, 즉 54평짜리고 아까 전에 최저가가 얼마였죠? 3억 8천에 나왔는데 현재 여기 매물로 나오고 있는 최저가는 6억 3천에 나오고 있고, 그 뒤로는 6억 8천, 7억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층이라서 6억 3천에 나온 것 같고, 지금 해당 매물 같은 경우는 8층이다 보니까 대략 현재 시세로는 싸게 잡아도 6억 5천에서 6억 8천 정도는 나갈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최근에 거래된 금액도 거의 대부분 6억 7천에서 6억 8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세 거래 금액만 보셔도 우선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게 5억이고 최근에 거래된 거는 4억 8천, 5억 3천, 5억 4천이죠. 그렇다 보니까 최저가가 3억 8천으로 나왔는데 지금 이 해당 금액은 여러분들이 전세로 5억만 놔도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1억 2천 정도가 생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감정가 자체는 정말 매력적인 금액으로 나왔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바로 권리 분석이죠. 그래서 여기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면 먼저 여기에는 임차인이 있다고 합니다. 강땡땡씨가 전입을 2022년도 3월 23일에 했는데 대항력은 없다고 하고 나머지 정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현장에서 만난 여성이 소유자라고 합니다. 자신의 가족과 강형땡이라는 임차인이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죠? 같은 집안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고 여기 방 하나를 떼서 임대를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밑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여기 소유자가 강땡땡이 임차인이라고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집주인인데 본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보증금을 모른답니다. 자,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더군다나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이분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도 안 받았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분이 지금 월세를 살고 계시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작기 때문에 나중에 최우선 변제권을 통해서 보증금은 지킬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여기 보증금도 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살고 있는 이 강땡땡이라는 분은 위장임차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 같은 경우는 대항력도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한번 살펴보시면 2011년도에 여기 소유권 이전을 할 때 신한은행에서 근저당을 잡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게 말소 기준 관리가 돼서 여기 밑으로는 전부 다 말소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상으로는 깨끗한 물건이고 만약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는다면 인도 명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공지드릴 게 있는데 여기 밑에 고정 댓글에 있는 여기 링크를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오랜만에 부동산 스터디 초급반 3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글 쓴 거 한번 보시면 지금 해당 강의 같은 경우는 1기나 2기 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식을 다 담았고 이거를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는 PDF로 약 350페이지 정도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목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강의 진행 방식은 중강의로 진행하고 다음 주 목요일부터 4주 동안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기존의 1기나 2기 강의 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몇 개 가져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되고, 더 많은 후기는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 후 네이버 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이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